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if문, for문과 같은 제어문과 함께 프로그래밍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배열을 코딩을 먼저 하지 않고 오늘은 먼저 좀 내용을 먼저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일반 변수 a가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정수형 변수 a라고 선언하고 a의 0을 대입을 했다. 그러면 메모리 안에 우리의 경우에는 4바이트의 변수 영역이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거기에 반해서 배열의 경우에는 자, 선언이 인티저 배열 레퍼런스. 자, 레퍼런스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나요? 네, 만약에 객체가 있다 그러면 그 객체를 가리키는 꼬리표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가방을 여러분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항공사에 뭐 체크인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방을 비행하는 내내 여러분 가방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붙여주죠. 그것이 레퍼런스입니다. 가방이라는 객체에. 그러면 C에서의 포인터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C에서 포인터는 실질적으로 가방이라는 어떤 뭐 요소의 메모리상의 물리적인 위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가방이 항공사의 짐칸에 비행기의 짐칸에 실린다고 한다면 그 짐칸의 물리적인 위치 그러니까 꼬리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그 어떤 역할이 뭐 짐칸이 아니고 뭐 항공사의 뭐 어떤 어 공항으로 짐이 내려진 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 물표, 꼬리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유저한테 쓰게끔 해주고 일반화된 것이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레퍼런스는 어떻게 레퍼런스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배열의 요소의 타입, 가방을 뭐 아니면 여기는 이제 정수가 되겠죠. 정수의 배열의 요소가 정수인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티저 어레이라는 레퍼런스를 만들면서 대괄호를 이 위치에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레퍼런스 뒤에 쓸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과서에서는 뒤에 쓰는 것을 주로 설명하고 있고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앞에 쓰는 것도 오히려 편하게 레퍼런스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첫 번째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티저, 배열, 인티저 어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레퍼런스만 하나 땡그러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배열을 만들고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그 스캐너 배열일 때 스캐너 SC equal new 스캐너라는 것이 있어야지 실제로 스캐너 객체가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인티저 어레이라는 레퍼런스가 가리킬 배열을 이렇게 요소가 4개인 배열을 한번 실제로 만드는 것을 쭉 프로그램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선언을 할 경우에도 new integer 하고 뒤에 대괄호 안에 4라고 써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4칸짜리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안에 값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으로 배열을 만들면서 바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위의 경우에는 값을 바로 넣지 않을 경우에는 몇 개의 요소가 있는지를 반드시 이렇게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반해서 초기화를 해줄 경우에는 거꾸로 기술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하고 똑같죠. 초기화하는 중괄호 안에 1, 2, 3, 4를 4개의 요소를 초기화해주면 요소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인티저형 배열 4개라는 요소의 개수를 넣지 않습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넣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줄에 요소도 만들고 뭐 배열도 만들고 심지어 선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인티저 여기에 배열을 나타내는 대괄호를 넣을 수 있겠죠. 네, 이거 이제 기억을 잘 했나요? 그러면 이 두 줄은 뭘 의미하냐면은 배열의 꼬리표 레퍼런스만 먼저 만들었을 경우에 이 레퍼런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배열 객체를 생성하고 값을 초기화하는 이 두 줄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new 원래대로 한다면요 new integer 이렇게 대괄호예요. 이거 사각형처럼 보이는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스트링 객체도 흔히 만들기 때문에 스트링 네임 이퀄 킴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었죠. new 스트링 이렇게 쓰지 않고 그래서 생성자 없이 쉽게 말해 여기서는 new integer 없이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원칙은 위의 형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두 줄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위에처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처럼 이렇게 인티저 이렇게 레퍼런스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에다가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안 될까? 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 new int를 이렇게 한 줄로 할 때도 생략할 수 있다면 new integer를 여기 두 줄로 할 때도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레퍼런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레퍼런스에 객체를 넣을 때는 객체를 생성해주는 new 연산자를 써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레퍼런스를 만들고 초기화할 때는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연습 또 연습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C와 좀 다른 점이었고요. 그 밑에서부터는 자, 하나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인덱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 0번째 인덱스에다가 10을 대입하고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20을 대입하고 자, 이러한 것은 C와 동일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문을 사용할 때도 i는 0부터 자, i가 이 경우에는 4보다 작다. 우리가 C에서는 그렇게 썼죠. 그렇죠? 자, 물론 함수를 사용해서 요 배열의 길이를 뽑아낼 수는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바로 integer array.length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객체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객체 점 하게 되면 객체의 무슨 메소드 이런 것처럼 이거는 객체의 어떤 속성 값입니다. 그래서 integer array.length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객체를 배우면 더 잘 알 것이고요. 자, 이렇게 실제로 직접 값을 넣지 않고 배열의 길이를 프로그래머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length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렇게 해서 4, 이 경우에는 4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요소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티저 어레이의 배열 포문의 i를 사용해서 10 곱하기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i 더하기 1에 10을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대입이 되겠죠. 자, 조금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실습으로 돌아가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트패드와 그 다음에 하나 탐색기에서 디렉토리 하나 정해주시고 실습으로 들어갈게요. 자, 클래스 자, 오늘은 클래스 이름을 자 정수형 어레이다.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하죠. 클래스는 int array 이렇게 해주고 자, 중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파일 저장해 주는데요. 자, 위치는 원하는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자, 타입은 자바 파일로 해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파일 이름이 돼야 되죠. 그쵸? 인티저.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중을 또 나누어 주고요. 자, 여기에 string args arguments.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열 만들었던 이론으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티저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해주고, 자, int ary. 자, 이렇게 조금 불편하면 이름을 좀 짧게 해줄까요? 네, iArray라고 할까요? rray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new integer.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원하느냐? 5개. 이렇게. 그쵸? 네. 자, 그렇게 해서 포문을 한번 써서 그러면 요 5개 값을 일일이 우리가 넣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IARY 배열의 레퍼런스라고 했어요. 그쵸? ARY의 0에다가는 10을 넣고 자, 똑같이 해서 ARY 1에다가는 자, 20을 넣고 자, 그리고 근데 나머지는 다 순서대로 넣어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for를 이용해서 integer i는 0에서 i가 지금 우리는 5개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쵸? 5칸짜리. 그래서 배열의 요소의 길이가 5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력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 out 프린트 f 시간 이어서 한번 써볼까요? 네, %d 하고 IARY i번째 값은 지금 우리가 2개만 넣어놨어요. 0하고 1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ARY 0부터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고 여기에 왜 equal 안 쓰는지 아시죠? 그렇죠? 네, 인덱스 값은 5까지 갈 수가 절대 없어요. 0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4까지 그렇죠? 네. 자, 오류가 있는지 실행이 되는지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cmd 입력하면 되죠. 그쵸? 네, 선생님은 미리 창을 열어놨고요. 자, java c 자, in 탭 int array.java 컴파일 해줄게요. 자, 오류는 없어요. 그쵸? 네, 오류는 없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java array 인티저 어레이, 네, 자바의 인티저 어레이. 자, 자동으로 이거 소개를 안 했지만 10, 20은 우리가 입력을 해서 들어간 것이고 자동으로 iArray 2죠. 0이기 때문에 iArray 2는 0, 3도 0, 4도 0.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해주실 거죠? 네, 컨트롤 C 해서 네,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너무 크게 됐나요? 네, 이건 폰트를 조절하면 될 거고요. 자, 서식 한번 네, 한 20 정도로 줄여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요. 자, 이번에는 어레이 1, 어레이 S니까 2로 하고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인티저 어레이 2 자바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에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다 보여주는 것이니까 실습을 할 때도 다음 공부를 위해서 어떤 식의 조그만한 처리를 해두는 게 좋은지도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인티저 배열, 요거는 레퍼런스, new 인티저 이 안에 배열의 요소의 개수 그리고 값을 초기화하지 않아도 다 0으로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할 수도 있다. 그쵸? 네.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한번 계속해 나가 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요소 하나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의 정수형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줘도 좋겠지만 내가 바로 초기화를 해주고 싶다 하면 여기에 20, 30 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쵸? 네. 이때 주의할 점이 뭐죠? 자, 요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주의할 점 뭐였던가요? 네, 여기에 숫자를 쓰면 써도 된다가 아니고 쓰면 안 된다. 그쵸? 한번 써놓고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네. 혹시 선생님 잘못 알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자, 된다.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어레이. 네, 어레이를 컴파일했기 때문에 어레이 2를 컴파일 할게요. 네, 오류가 나왔어요. 그쵸? 세미콜론 expected 왜 여기 숫자를 지우라고 안 하고 왜 세미콜론 expected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에 5라고 쓰면은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뒤에가 왜 있지? 이렇게 여기서 일단 오류가 나서 요게 기대가 이 뒤에 또 오류가 나겠죠. 이걸 써도 얘는 왜 이렇게만 있어요? 자, 오류가 날까요? 네, 한번 고쳐 써보고 자, 이렇게 이제서야 여기서 오류가 난 거예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그쵸? 네. 자, 그래서 여기에 5를 써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네,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잡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말고 아주 데이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냄비 가까이 손을 가져가 보는 게 확실한 방법이죠. 네, 아기들한테 주의를 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류를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초기화를 네, 이렇게 두 레퍼런스만 먼저 만들고 레퍼런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앞에 강의 조금 이론 부분에 가서 좀 듣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인티저 I, A, R, Y 자, 이렇게 레퍼런스만 먼저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레퍼런스에 이제 객체를 대입하는 이건 꼬리표만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꼬리표 만들면서 객체를 대입하는 거 사실은 그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꼬리표 많이 만들어 놓고 항공사에 가면은 이렇게 그 수속해주는 네, 항공사 직원이 이렇게 꼬리표 많이 손에 들고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줄 때는 I, A, R, Y Y에다가 똑같이 new INT 이렇게 해주고 자, 뒤에 그대로 에 와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레퍼런스 만들고 그 다음에 배열 객체 만들고 그쵸? 네. 자, 이렇게 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2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쵸? 네, 문제가 없어요, 그쵸? 네, 여기 제가 배열에 대한 그림도 옆에 띄워놨으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항상 인티저 new를 써줘야 되느냐. 자, 쓰지 않고 초기화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미 이론을 배운 사람, 이론을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좀 느낌이 올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쵸? 생략할 수 있다. 자, 오류가 안 날까요? 네, 오류가 안 나는지 한번 빨리 컴파일. 그 다음에 빠른 실행. 오류가 안 나요. 그쵸? 그래서 요 인티저 new를 생략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레퍼런스만 먼저 만들고 초기화할 때도 이게 통할 것인가 자, 한번 레퍼런스만 먼저 만들었다. 초기화는 나중에 하겠다. 자, 레퍼런스만 먼저 만들었다. 초기화는 나중에 할 것이다. 이렇게 그쵸? 네. 될지 안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초기화 나중에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레퍼런스 쓰고 썼는데 이렇게만 해줘도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파일 해주세요. 네,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엉뚱한 데서 오류가 났죠? 네, 15행, 14행. 자, 오류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렇죠?
12행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는 할 수가 없구나.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분리해서 나중에 할 때는 해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네. 이렇게 요것만 우리가 살려놓을까요? 네, 이렇게 살려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해놓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한다. 자, ARY에 5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5에다가 내가 뭘 넣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배열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아직 우리가 객체를 배우지 않았지만 ARY 점, 자, 이렇게 길이라는 어떤 속성, 필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의 속성을 써서 이렇게 해줘도 좋겠다. 자, 여기까지 저장해주고 컴파일 다시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티저형 배열을 만드는 거, 그리고 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포문에서의 인덱스 처리 0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배열의 길이를 우리가 헤아려서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 이름 레퍼런스 점 랭스 길이를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배열에 대한 기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